예, 변호사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요새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역시 홍준표는 다르구나. 홍준표는 홍준표구나 하는 느낌을 갖는 게, 정말 윤 대통령의 그런 어려움을 아주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러게요. 적극적인 방어에 유일하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일각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예, 대구시장이 아닙니까? 시장이 지방에 있으면서도 자기 정치하려고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권에서는 홍준표 시장만큼 제대로 된 정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뭐 대선 과정에서도 홍준표 시장은 당시는 이제 의원이었습니다만은 경선에서 지고 나중에 흔쾌히 또 이렇게 지원에 나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제 홍준표 시장이 아주 호통을 치고 나선 게 이른바 그 건희사랑이라는 예,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강신업 변호사가 최근에는 언론에 여기저기 나서고 또 SNS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도대체 그 팬클럽이 무슨 대표라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여당 인사들 공기를 잡는 호가호위를 하고 있는 어이없는 일이 참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그렇게 좀 하면서 어떻게 보면 호통을 치고 나섰어요. 저는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강신업 변호사 뭐 안면은 몇 번 있습니다만은 예. 그 김건희 사랑이라는 그 팬클럽 조직해가지고 그 어떤 대표를 임명받았는지 스스로 내가 대표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러니까요. 팬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회장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서 거죠. 방송에 몇 번 나오고 패널 몇 번 했는데 이분이 호가호위할 만한 어떤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없는 이게 사람이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그 정치하려고 예. 왔다 갔다 하던 분 아닙니까? 정치도 제대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전까지 그렇죠. 경력으로 볼 때는 그 경력 중에 뭐 제일 큰 게 대한변협 공보이사 그거 한 정도였는데 무슨 뭐 판검사를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 저하고도 패널로 한두 번 같이 한번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이 건희 사랑이란 팬클럽에 마치 본인이 대표인 것처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네. 전달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또 김건희 여사도 사실 좀 빌미를 줬죠. 좋았죠. 사진 같은 거 전달하고. 예, 거기다 사적인 예, 그러니까 그런 팬클럽에다가 공적인 사진을 그러니까요. 하냐 이거요. 그 전 정치에 우리나라 정치에도 가장 지금 없어져야 될 게 이 팬덤 현상. 예. 어떤 정치인은 정책으로 승부하고 해야지 어떤 정책의 당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마치 종교 마냥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치는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뭐 김건희 여사가 정치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사람이 곁에서 어떤 그 팬클럽 만들고 한다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우리나라 민주국가에서. 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은 물론 선거로 뽑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인이지 않습니까? 네. 공적인 인물, 네. 최고의 공적인 인물인데 이렇게 나서가지고 한다는 자체에서 저는 호가호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공적인 지위를 맡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네. 호가호위한다는 건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그 사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그 공식적인 것도 아니면서 마치 어떤 뭐 뒤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고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홍준표 그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체급이 좀 비슷해야 되는데 예. 체급이 전혀 안 맞는 네. 헤비급하고 지금 뭐 라이트급하고 지금 싸움 붙은 것 같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뭐 이 강신업 변호사하고 싸움이라기보다는 호통을 친 거죠. 호통을 친 하도 건데 어이가 그건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호통 칠 대상도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저는 워낙 이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시장은 있죠. 뭐 물론 대통령은 두 번 떨어지고 했지만은 그 당 대표도 하고 경남 국회의원도 부산도 얼마나 이거는
우리 정치계 거물이에요, 이제. 네, 그렇죠. 그게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이런 진짜 사람이 건물이 됐죠. 이 뭐 정치라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이 강신업 변호사하고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호통을 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체급을 올려주는 꼴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홍 시장도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 영부인이 팬클럽이 있다는 게 뭐 정치인도 아닌데 왜 팬카페가 있느냐. 정치인도 있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아주 뭐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 이야기 하나 하고, 우리나라 영부인 제도가 생긴 이래에 영부인이 정치적인 어떤 주인공 그런 것이 된 사례가 없다. 요란스럽게 외부 활동하는 게 아니고 정말 뉴스를 피해서 그늘진 곳 찾아다니면서, 그럼요. 또 대통령이 보살피지 못하는 못하는 곳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그런 그 봉사활동이라든가. 봉사하는 그런 역할, 그게 그러니까요. 영부인의 그게 영부의 역할이다. 역할이죠. 그런데 최근에 김건희 여사 경우 또 대통령 부인으로서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좀 찾아다닌 것들이 있었죠. 그게 네, 이제 네. 또 말썽을 좀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 사인을 또 데리고 무슨 권양숙 여사로 만나러 갈 때도 그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 사인 논란이라는 걸 또 빚었단 말이에요. 네. 공적인 자리인데 왜 자기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 자기가 과거에 일했던 회사 그런 쪽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느냐, 그런 논란도 빚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팬클럽, 이 강신업 변호사는 마치 김건희 여사의 어떤 정치적 의중을 대변하는 것처럼 네. 여러 곳에 가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언급해서는 안 될 사람들까지도 마구잡이로 지금 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속된 예, 말로. 예. 예를 들면은 나경원 의원이 그 MBC 뭐 언론에 나가가지고 그 팬클럽이 하는 행태가 좀 눈에 거슬린다, 이런 좀 온건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네. 자제를 하는 게 맞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무슨 자다 봉창 뚫는 소리를 하고, 그 사람 그 기회주의자다, 여기 왔다 붙었다 저기 이렇게 또 매도를 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상대가 되는 사람입니까? 그게 철학의 요물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치 이제 그 박지원 전 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그 나토 정상회의에 갔을 때 좀 이렇게 죽여주었지 않습니까? 네, 또 예, 영부인 나가서 이렇게 처음 국외 활동하니까 좀 덕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것에 대해서도 마치 위하는 척하고 나불거리는데, 조성은이하고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당신은 깜빵각이야. 깜빵각이다. 뭐 이렇게 논평을 하고. 거기다가 뭐 당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이준석 대표 뭐 이제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 물러나야 하고, 그 김용태 최고위원 이제 또 이준석 아닙니까? 그 입 나불거리고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한 그런 논평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전부 지금 논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논평,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논평이라기보다도 그 어떤 욕설 비슷하게 예. 자기 불만. 그리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강용석 변호사하고 조금 유사한 면이 있다. 어떤 그 자기가 나설 때 안 나설 때 이런 걸 가려서 그거 나서더라도 품위를 지키고, 아니 박지원 그 전 원장 사실 뭐 좀 엑스 파일 이야기부터 잘못한 게 많지만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그렇다고 해서 강신업이가 거기다 지금 대고 나이가 차이가 얼마고, 예. 아까 말씀 체급 차이가 그런데 이거 깜이나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땐 지금 여러 가지 나경원 의원부터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강신업 변호사 나설 때가 하나도 자기가 없어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또 하나 들어보세요. 이 팬클럽은 친목단체가 아니고 정치 결사체다 그러고 나섰어요. 팬클럽이 정치 결사체입니까? 자기는 윤석열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그 팬클럽 만들었고, 그 외에도 그런 윤석열 지지하는 그런 정치적 결사체라고 또 얘기를 아니 어디 본인이 가서 뭐 했고. 그걸 정치 결사체라고 말하는 거는 뭐 자기 자유인데. 또 하나는 예. 김건희 여사는 원석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지지율 떨어질수록 더 나와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나 무슨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합리적인 예.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 생각나는 걸 그냥 그대로
그 내뱉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나와서 그렇게 막 떠드니까 언론에서 우리 그걸 왜 그걸 자꾸 보도해 국민들 줍니까? 입장에서는 아니 저게 무슨 그게 다 윤석열 내지는 김건희 여사의 뜻인 걸로 그러니까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는 뭐 저런 사람이 팬클럽 회장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신업 변호사의 어떤 그 비중에 비추어서 언론에서 이 사람 말을 그런 걸 무슨 비중 있게 비중 없더라도 보도해 주는 자체가 이건 잘못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언론의 잘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저게 정제도 되지 않고 그다음 언론 정치에 대해서 감각 뭐든 정치에 진짜 영선이 아니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 말을 마치 그 아까 홍준표 의원 뭐 이런 식으로 대비해서 말을 보도해 준다는 게 잘못됐고요. 그다음 이 정치적 결사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기서 강신업 변호사가 이 건의 사랑을 왜 하는지 나타나는 거죠. 네. 나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에 줄 서는 사람이 또 많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거 힘이 떠더라. 거기서 뭐 추천하면 뭐 어디라도 들어간다더라. 그러니까 그 강신업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좋은 게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거물인 것처럼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마치 바로 핫라인이 개설돼 있어서 내가 한마디 하면 뭐 되는 것처럼 아니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 사진을 제공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건 그게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빌미를 이런 주어버린 사적인 거죠. 사람한테 이런 걸 줌으로써 이게 그 사진도 인터넷에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받은 사진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모르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네. 또 한편으로 변호사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저는 뭐 대한변협 일에 전혀 관여도 안 하고 그 관심도 없지만은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이 건의 사랑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도 모으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노이즈 마케팅. 예. 계속 거물들을 앞에 거론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흉을 보고 욕을 함으로써 까식거리를 갖다가 계속 제공하고 그래서 제가 언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걸 함으로써 자기의 비중을 지금 계속 높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만한 정도의 인물이냐 그걸 평가를 해서 해가지고 해야죠. 출연도 시키고 뭐 해야 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언론이라는 게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좌파 정권 때 그렇게 윤석열 비판하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 무슨 앵커다 무슨 진행자 다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다 불러다가 또 홍보하고 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을 해놓은 거 좋잖아요. 예. 윤석열 그 아까 여론 지지도 했지만은 이런 분을 자꾸 그러니까 아주 뭐 골수 김건희 팬이 몰라도 중도라도 아까 우리 중도가 많이 돌아섰잖아요. 보수 중에도 합리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강신업 변호사 나와 이런 이야기 하면 있죠. 그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그 요인이 아닌가. 큰 요인이죠. 그걸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적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김건희 여사가 지인들한테 강신업 그 변호사의 정치적 발언은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다. 무관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발언을 하고 계속 방치를 하고 제재를 있는 것은 해야죠. 왜 그냥 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그 팬카페 없애라. 왜 내 이름으로 다 무슨 팬카페를 하느냐. 그거 안 없었더라도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거 나하고 전혀 무관하고 앞으로 이 건의 사랑에 전혀 무관하고 그런 말은 전혀 내 뜻이 아니다. 한마디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대통령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면 그건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을 둘러싼 이런 팬클럽 이런 게 있다는 자체가 있죠.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없도록 해야지 이게 계속되면 안 그래도 사적 인물의 고용, 채용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것도 상당히 실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일이 생기고 앞으로 강신업 변호사 가까웠던 사람이 무슨 일을 맡는다. 이러면 당장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김건희 여사하고 연결돼 가지고 된 사람이 아니냐는 그런 오인을 받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대통령실에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해체를 시키고 그다음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김대기는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이 그런 거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딱딱 정리를 하고
그걸 어떻게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나서가지 나서서 못하죠. 일일이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그건 사람은 못하죠. 어떻게 같은 그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이런 해도 소리 그만두라 언급을 할 수 자체를 없죠. 할 수가 이거는 없어요. 그러면 비서실에서 그 조용히 불러가지고 정리를 해버려야죠. 예. 그럼 비서실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마음은 있지만 말을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하겠다 지금 하면서 그중에 또 하나는 왜 특별감찰관제 물론 이제 국회가 정상화 안 돼갖고 추천을 안 한 측면도 있지만 그걸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청와대 그런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말들이 안 나오도록 특별감찰관제 왜 임명하느냐. 그게 이제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이재호 상임고문까지도 빨리 해라. 특별감찰관제를. 그것에 대해서도 과거에 또 그 청와대 대변인이 그런 것 같은데 그 감찰관제 필요 없다고 해갖고 또 한번 논란도 빚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없으면은 민정수석이 옛날에 했던 게 대통령과 그 친인척 이런 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게 없으면 특별감찰관제도 없으면 모르는 데 있잖아요. 네. 있으면 빨리 그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검찰에 대해서 어떤 그 너무 믿다 보니 이 감찰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건 검찰하고 별개의 조직으로 또다시 옥상옥도는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지금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 그 전혀 좀 소극적이다. 그 취지는 검찰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한테 맡겨놓으면은 무슨 범죄가 현실화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죠. 청와대 내부의 그런 감찰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 이런 걸 갖다가 통제하는 건데 지금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다 뭐다 하는 사람 다 검찰 출신들 자기들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찰하고 무슨 또 대통령의 친진척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게 특별감찰관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서 청와대하고는 좀 어떻게 보면 뭐 대립각은 아니지만 그렇죠. 좀 독립적으로 견제를 하는 그렇죠. 그런 기구로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윤석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직언을 간만에 아주 좋은 소리 했습니다. 본인은 나는 상소를 하는 지부 상소를 도끼를 들고 가서 상소하는 그런 심정으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해서 역시 그래도 관록 있는 정치인이 다르구나.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또 하나 그 속 하고. 마음은 모르겠지만 역시 거물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고 또 말을 할 때 무게감이 있네요. 예, 지난번에도 또 홍준표 의원하고 유승민 전 의원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다루기는 했습니다만은 좀 너무 그릇이 차이가 있나 그런 얘기도 했는데 최근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지사에서 경선에서 떨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상당히 억하심정이 생긴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윤심이 실려 가지고 김은혜 이제 전 의원이 됐습니다만은 후보가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한 건지 어쩐 건지 그 경선 이후에 그동안은 아주 침묵을 지키면서 잠적해 있다가 경선에서 지고 난 뒤에는 지금 적극적인 오히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책 야수 본능으로 부딪혀라. 이른바 이 저서를 들고 북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지금 부산에 가서도 소미 아트 센터에서 이렇게 정치를 재개했구만요. 예, 북 콘서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최근에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를 걸어가지고 우리 당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도로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다. 국민이 대부분 원하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개혁 보수길. 본인이 늘 주장하고 있는 게 개혁 보수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세 없는 복지 없다 뭐 이런. 당 만드는 게 바른미래당인데 그것도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지금 망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 개혁 보수길로 가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과거 보수는 헌법 가치를 정치적으로 편식하며 악용해 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나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준표 시장이 유승민 의원이라고 직접 이렇게 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유승민 의원을 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뭐 연탄가스 예. 정치라고 뭐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연탄가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와줄 수 없다면 가만히 지켜보기라 하는 게 당 사람의 도리가 아니냐. 또다시 흔들어서 박근혜 이익이 그런 정부를 만들려 하느냐. 가출범한 정권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개혁적 보수 내세워서 박근혜 정권 대자부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적 보수를 떠들고 있는 사람은 유승민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개혁적 보수를 내세우면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흔들리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별이 안 간다 하면서 아주 그냥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개혁적 보수가 어딨냐 그랬죠. 예. 보수는 보수지. 예, 그랬는데 지금 적이냐 뭐 우군이냐 했는데 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승민 의원 제가 고등학교 1년 선배되고 저하고 또 잘 알고 해서 좀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은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유승민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별로 사이 좋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로. 아까 경기지사 그 후보 문제도 말씀했고 그다음 뭐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그랬고 경선에서 졌고 본인도 승복했다고 하면은 도와줘야 하는데 그냥 전혀 뭐 아주 소 닭 보듯이 했지 않습니까? 뭐 그걸 뭐라 그러나 그 저기 완전 가라앉아 가지고 전혀 뭐 선거를 막판에 그 한 번 딱 얼굴 비친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탄가스 정치라는 거는 그 이렇게 스물스물 틈새를 비집고 나와야 한다는데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게 그 연탄가스 정치도 그 유명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박찬종 의원한테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 나가고 지지율도 50% 훨씬 넘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하면서 했으면 이게 대통령이 너무 잘 나가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다. 왜냐하면 폭주하는 기관차는 위험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사실 아까 사면 초과 이야기했지만 지지율도 떨어지고 지금 그 임기 초에 상당히 곤혹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도와주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데 구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의 당도 아니고 아직은 같은 당 아닙니까? 같은 당이죠. 당이면은 침묵하고 있는 게 세대한의 도리죠. 여기서 여러 가지 말을 꺼내가지고 뭐 개혁 보수가 어쩌고저쩌고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있죠. 자기 정치를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 나를 내 새끼라 그래야 되나요? 이준석. 그러죠. 자기 얘기죠. 이걸 쳐내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의 아이콘인 이준석을 쳐내는 거 보니까 그 국민의힘이 안 되겠다. 우리 속된 말로 싹수가 없다. 싹수가 없다. 실컷 이용해 먹고 대통령 선거 때 사실 이용해 먹은 건지 이용당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이준석 지금 대표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을 드러내는 그런 거라서 이게 그런 사연이 없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그 개혁 보수 아니면 다시 새누리당으로 돌아가서 망한다. 이런 말 하는 거는 지금 시기가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이 너무 안 맞다. 그 어떤 윤석열 잘못되는 걸 갖다 이용해서 내 정치를 한번 다시 해보겠다. 이런 말로 들려가지고 저는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사람 머리도 좋고 재기가 반짝반짝 합니다만은 어떤 정치적 감각 이런 것 때문에 주위에 사람이 많이 안 모이고 어떤 타이밍을 계속 놓쳐가지고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그 실기를 계속 하는 게 어떤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눈앞에 이해에 너무 밝지 않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실로 돌아가면 당이 망하는 길이다. 아니 그러면 보수의 그 뿌리 자체를 지금 흔들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뭐 다 잘했다고는 할 수는 아유, 없지만 그렇죠. 뭐 잘못한 것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유승민이 자기가 당시 한나라당 박차고 박근혜 탄핵시키고 또 무슨 당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가서 그때 70명이나 같이 몰려 나갔어요. 김무성이랑. 그걸 탄핵 그래갖고 무슨 추진하고. 예, 탄핵 추진하고. 그래갖고 또 나중에는 또 바른미래당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공했습니까? 개혁적 보수를 들고 나갔잖아요. 그냥 보수만 망했죠. 예. 그래갖고 다 공멸해버린 거 네, 아닙니까? 그럼 5년 동안 우리가 처참한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걸 아주 그냥 반성을 해야죠. 천신만고 끝에 정권을 찾아왔으면은 좀 이렇게 흔들릴 때는 정계 그래도 원로급 들어가 중진 아닙니까? 중진이죠. 원로까지. 중진. 중진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런 데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또 홍준표 시장처럼 이런 것은 그런 건 잘못된 거니까 이렇게 좀 하세요. 하고 이렇게 정말 고온을 드릴 수 있어야 예. 되는데 오히려 고온은 그냥 뿌리를 흔들어 가지고 나무를 완전히 그냥 고사시키려고 찬물을 그냥 찌끄고 혼란집에 부채질하고 그런 셈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가만히라도 있어라.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얘기 그 말씀이 맞죠. 예. 그래서 홍준표 시장 자꾸 의원이라고 합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워낙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입 때문에 예. 근데 요새 어려움도 참 바른 말 많이 하세요. 겪었는데 대통령 이 경선에도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두어 번 떨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좀 성숙이 그 되는 내공이 쌓이는 거죠. 내공이 너무 많이 쌓이는 참을 때 거고. 참을 줄 알고 예. 아니 홍준표 시장이라고 해서 예. 지금 대통령 뭐 어떻게 실정이라기보다도 지금 그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한마디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버무려 가지고 이걸 좋은 그 고원 쪽으로 그리고 대통령을 아까 말씀하신 강신업, 유승민 이런 분들에 대해 택도 없는 공격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래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사실 우리 고 교수님하고 그 대통령 경선 전에 많이 비판도 하고 했는데 역시 그 큰 그릇은 한꺼번에 깨지진 않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같은 당으로서 또 같이 한 배를 탄 입장에서 지난번 뭐 시도지사 그렇게 만났고 나서도 참 뭐 역대 이런 소탈한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있었느냐 그런 얘기도 하고 나토에 갔을 때도 참 잘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여러 면에서는 정말 지금 보수의 뿌리 본인이 이제 적정자라고 했던가요? 큰 어른이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뭐 2027년을 겨냥한 자기 정치라고 그때가 일부에서는 나서더라도 얘기도 하고 그게 있지만 왜 없겠습니까? 뭐다 정치인이 정치하는 사람 다 자기 대통령 되는 정치를 게 하는 것이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전체가 또 당이 또 정권이 이렇게 잘 되어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과 거기다가 그렇죠. 찬물 찌끄고 고춧가루 뿌리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좀 구별이 돼야 해요. 예, 우리 국민들도 그런 정도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눈들을 가지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